19번째 물건입니다. 제가 오늘 맹지 물건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이 맹지 물건 두 개가 오늘부터 지금 이게 나온 건데 잘 들으십시오. 이게 쉬운 것도 같지만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응애 담당자가 브레이크를 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서 소송까지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은 쉽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변호사는 잘 모르고 건축법을 아는 변호사는 금방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보니까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해수욕장 앞에 단독주택인데 539평이죠.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목이 전이 있고 대지가 있죠. 그러면 대지는 그냥 집을 질 수가 있지만은 건축법이 그러면 전하고 이 전은 여기 85평하고 여기 357평은 저는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 집에는 2,300만 원에 100만 원을 내고 있죠. 100만 원을 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월세를 100만 원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해수욕장 앞에 펜션으로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2,300만 원 보증금 빌려서 펜션으로 빌려주면서 돈을 받아갖고 월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앞에 이렇게 된다는데 여기는 대지입니다. 이거 그 두 개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대지고 요거는 전이고 요 가운데 거는 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노란색 친 거 있죠? 노란색. 노란색 친 걸로 해서 도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 52-12는 내 땅이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땅을 여기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 난 겁니다. 지속상 도로가 없죠. 그렇지만 여기 아셔야 될 것은 자 보면 어떤 땅이든지 내 땅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에 의한 도로까지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야지 건축허가 나는 겁니다. 자, 내 땅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중간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도로? 건축법상 도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건축허가 났죠. 건축허가 났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건축법상 도로는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면 그래서 이게 대지로 이게 대꽃집이 지어졌는데 여기 52-1하고 52-13은 지금 지목이 전이죠. 전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다 집을 짓겠다 그러면 개발행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오라 그러죠. 그럼 개발행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개발행 담당자가 이 도로에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그럴 수도 있고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보면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집이 이게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까지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황 도로는 있는데 지적당 도로 없이 남의 임야와 전을 가운데 찔러서 쓰고 있죠. 요거는 뭐예요? 지목이 전이죠. 요거는. 근데 지적상 도로가 없죠. 근데 여기서 현황 도로는 있죠. 현황 도로 이게. 현황 도로가 포장이 돼 있고 담장 딱 터져서 이렇게 현황 도로 쓰고 있고 요 집이죠. 요 집은 지금 우리가 낙찰받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해수욕장하고 180m 떨어져 있죠. 이거 걸어서 충분히 다닐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500평 땅에다가 펜션 한 3채만 더 지면은 돈이 되겠죠. 근데 이 땅을 사서 집을 지려고 할 때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죠. 핵심이 그거예요.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여기. 여기다 보면 여기를 도로를 쓴다고 했죠. 근데 이 도로는 우리가 땅을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지목변경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남의 땅이죠.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죠. 건축물 관리장이 2017년도죠. 그렇죠. 근데 허가는 몇 년도죠? 몇 년도예요? 2014년도죠. 자, 그럼 이겁니다, 지금. 핵심이 이겁니다. 원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 될 때는, 개발행위 받을 때는 다른 사람 땅 사용을 받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 받아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받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까 봤던 요 땅이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도로 대장에 안 올라가 있다 그러면 담당자가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가 사용수락을 받아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보게끔 되면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이렇게 집을 허가를 내주죠. 그럼 이 집을 내줄 때는, 이걸 허가를 내줄 때는 아까 현황도로에 사용승낙을 해줬겠죠. 그럼 2011년 5월 30일 이후로는 사용승낙을 해줬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무조건 도로대장에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올리게끔 돼 있는데 올렸을 수도 있고 안 올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도로대장에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봐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올리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올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건축 담당자는 그냥 허가를 내준다 그러지만은 개발행위 허가는 사용수락 받아오라고. 이럴 때 우리 비슷한 것을 우리 먼저 맡기신 그 변호사가 제가 이걸 소송을 시킨 게 있는데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이렇게 사용승낙을 해줬을 때는 도로대장에 올려야 되는데 왜 올리지 않았느냐. 도로대장에 올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소송해서 이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이렇게 해줄 때는 원래는 도로대장에 올린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도로대장에 올리기만 해놓고 저렇게 표시를 안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다면 도로대장에 올리면서 지목도 바꾸게끔 되는데 처음에 2011년도에 처음에 건축법에서 이 도로대장에 올려야 된다고 만들었을 때 한 몇 년간은 저렇게 다르지도 않고 밟지도 않고 그냥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는지 담당자 물어봐야지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어봐야지만 하는 겁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혹시 도로대장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한다면은 한소치 변호사를 사서 왜 2011년 5월 30일에 다른 사람 땅을 사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법에서 도로대장에 올리게끔 돼 있는데 얘기가 왜 안 올렸느냐, 올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해서 그러면 저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있는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땅이고 돈이 되는 땅입니다. 태안군 건축조례 보겠습니다. 이건 건축조례를 보는 건데 도로의 지정.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땅에 내 땅의 맹지인데 내 땅의 맹지에다가 건물을 지려면은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에 의한 도로까지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야지 건축허가가 난다. 근데 그 땅이 다른 사람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주민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 없는 통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승낙부터 안 받아도 아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야? 건축조례죠. 근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건축조례 안 봅니다. 도시계획조례 봅니다. 도시계획조례는 이런 조항 없습니다. 이거 사용서에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한다. 이건 건축조례지 도시계획조례는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보는 거고 건축과에서는 건축조례를 보는 건데 이런 내용은 건축조례에 있지 개발허가 받을 때에 있는 조례는 이런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때는 사용선을 받아서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확보한 걸 보고 또 다시 사용선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은 도로대장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는 담당자하고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건축과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대장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있고 사도법에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대장이 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있는데 일반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을 봐야 되고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대장을 봐야 되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대장이 하나는 건축과에 있는 거고 하나는 그 사도대장은 사도과에 있는 거고 아니 사도 그러니까 지적과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저기 뭐야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은 도로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대장을 다 각자 보관하고 있는데 부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집을 제 얘기는 여기를 집을 지어서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이 두 땅을 사용승낙을 해줘서 그런다는 얘기인데 2014년도에 했다는 얘기거든요. 2014년도에 했다는 얘기는 2011년도에 이거를 도로대장에 올리게끔 건축법에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맹지에 있는 겁니다. 경기도 여주시 하거동으로 돼 있어서 여기 보면은 주택이고 단독주택인데 여기 보면은 713평이죠. 땅이 상당히 큽니다. 대지가 있고 전이 있죠. 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 건물도 같이 사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건물은 없이 땅만 산다고 해서 농지를 산다고 할 때는 30km 이내에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서는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하게끔 되는데 여긴 집도 같이 산다는 얘기죠. 그럼 집을 이상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60km 이상 되지, 30km 이상 되지만은 이 집까지 다 가면 내가 집으로 이사 온다는 얘기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땅을 투기하는 상대로 해서 그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주는 거는 무난히 30km 이내에 있지 않아도 해주는 건 해줄 거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런데 여기는 내가 농사를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대지인데 요거를 뭐야? 같이 전으로 만들어서 전을 대지로 만들어서 택지로 같이 만들어야지 돈이 되겠죠. 여기 집 있고 창고가 있는데 여기 노란 거 지역도 살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 있는 건물의 대지를 지나서 집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맹지에 이게 보면 이 땅이 다 맹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허가 받을 때 이거 상수납을 받았겠지만은 여기 지목이 전인 경우에 내가 건축허가를 받겠다 그러면 또 개발인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건축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인 허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현황도로가 있죠. 여기 집이 지어져 있고 여기 앞에 현황도로가 있죠. 여기 대문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집이 짓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여기 도로를 쓴다고 잘라서 건축 허가 받았죠. 여기 도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이건 도로를 인정하는 거죠. 건축허가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그냥 땅을 사용선을 받아오라 그러면 건축허가 받을 때 이거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지목을 뭐야? 도로로 바꿔달라. 이런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 이렇게 현황이 지금 지적도상 정리가 안 됐어도 대문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예전에 그 이렇게 여기 앞에 이제 요 도로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쓰 있는 거를 뭐 소송을 했었거든요. 소송을 했었더니 그 집 주인이 아니 내가 이거 다 사용 승낙을 했던 건데 뭔 소송을 했어요? 그냥 해달라고 하시지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수강생한테 내가 패대기로 욕먹은 적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무조건 소송부터 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다 사용 승낙 다 해주고 돈도 다 받고 했는데 뭔 소송을 하세요? 해달라고 한다고 도장 당연히 찍어주죠.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보면 오늘 맹지에 있는 땅을 두 개를 제가 추천을 한 건데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맹지에 대한 걸 걱정하지 말고 낙찰을 받았고 최소한도 소송비용을 보통 보면 이런 거를 그 일반 변호사는 잘못하고 건축법을 아는 변호사들은 하는데 제가 뭐 변호사 보고 돈을 깎아라 뭐 얼마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변호사한테 건축법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하고 가르쳐만 주는 거죠. 근데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소송을 하면 500만 원 받고 자기 얘기한 대로 이기면 500만 원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해결하고 다 만드는데 기본으로 1,000만 원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시고 입찰 가격을 별도로 1,000만 원 내가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사장님도 그 500만 원 그 소송을 하라고 이제 저기 뭐야 그 변호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 도로 딱 쓰게끔 아무 문제 없게끔 딱 판결을 받아주면 500만 원 또 달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사장님도 500만 원 달라고 안 합니까? 이기고 나니까?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기고 나니까 500만 원 더 줘도 아무 문제가 없죠. 안 아깝죠? 그래야 되는 게 다시 말하면 이 도로에 대한 거는 도로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일반 변호사는 잘 몰라요. 반드시 건축법을 아는 변호사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답변을 보냈을 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법률, 건축법의 법률로 해서 그 법에 의해서 판사님은 한테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도로를 만들게 맞지 않느냐는 논리를 제공할 수가 있으면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들도 건축법을 모르고 개발행위 허가를 모르는 변호사들은 답변을 못해. 답변을. 그러면 지는 거예요. 도로로 등록할 때는 꼭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보도 금액을 받았다고 해서 아니 이게 뭐 주민들이 이용한 통로로서 동통로에 의하여 건축가 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서에서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건축조례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복이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가에만 가기 때문에 이 조례만 갖고 소송 안 하고 그냥 해준다 이런 얘기야. 근데 기복이 전이면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건축조례에 있는 것이 도시계획조례는 이런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조례 보지 건축조례 안 봐요. 왜 건축조례 갖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있는 걸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은 정식으로 3m 이상으로 해서 자기 이름으로 상승을 받은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것이냐. 조례에 의해서 남의 땅이라도 동도로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것도
발행이 허가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담당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해주려고 안 하고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땅 주인이 와서 그 왜 허가를 내주냐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 해주는 걸로 하고 나중에 해줬어도 아니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난 해줬는데 왜 나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가 하고 자기 방어서를 칠 수 있을 때 해준다 이런 얘기. 자기가 무슨 억한 감정을 먹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민원이 허가를 내준 민원인한테 왜 남의 내 땅인데 네 맘대로 왜 사용수락도 안 받고 건축 허가를 내줘 하면 담당자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예전에 저기 뭐야 그걸 해줬다고 그 사람이 또 행정소송 했더라고. 행정소송 해갖고서 저기 뭐야 그게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그 담당자도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아, 그 행정소송을 해갖고 재판장에 나가야 되는데, 아, 이 교수님 나와서 그거 좀 설명 좀 하세요.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이걸 허가를 내주고선 재판장까지 풀려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다음 달에 도로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여기에 도로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12월 6일, 13일, 20일, 27일 해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이 도로에 관한 강의를 2시서부터 6시 30분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 좀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강의를 수강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 도로는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한 1, 20분 동안을 이 도로에 대한 것을 가지고 특강을 한다 그랬으니까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땅이든지 내 땅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 땅서부터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까지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 건축법상 도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땅서부터 도로법의 도로까지 뭐를 연결시켜야 된다? 건축법상 도로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는 어떤 식으로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에 의한 도로까지 어떻게 내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가 맨지를 탈출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면 건축법상 도로는 넓이가 4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또는 뭐 다른 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이 돼 있고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4m 이상의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됐고 사도법 사도도 건축법상 도로로 동시에도 같이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도 아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아닌 도로는 그냥 남의 땅이겠죠. 일반적인 땅에다가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건물을 준공시킬 때까지 만들겠다 하고 예정입니다. 만들겠다. 만든다는 조건에 신청을 해도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고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서부터 만든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내 땅에 만들어야 될 때 그때 그 땅이 남의 땅인 경우에는 그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방법이 어떤가 하면 돈 주고 사용 승낙서 받아서 도로 만드는 걸 갖고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허가권자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은 국토경부의 정안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이 이를 적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2011년 5월 30일 날 만들어졌죠. 아까 제가 저기 맨지에 도로가 있는데 2014년도에 건축허가 받았잖아요.
그 2014년도에 건축허가 받았다는 얘기는 2011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2014년도니까 이 법에 의해서 도로관리대행에 들어서 관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2000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줄다면 이 법 시행 이후니까 건축법상 도로대행에 올려놔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표시는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고 담당자가 안 올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먹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천안시 동상구에 2019 탄약 11625 해갖고 공장이 11억 6천이 들어간 것을 얼마나 낙찰받은 8억 1,500이 들어간 거를 9억 4,1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완료했다는 얘기는 배당을 이제 잔금을 냈다는 뜻이죠. 잔금을 낸 겁니다. 잔금을 내고 났더니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것은 뭘 받았냐면 공장용지 2필지에 도로를 하나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여기 옆에 요 뒤에 있는 공장 뒤에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장용지 2필지가 여기 한 필지고 이게 한 필지고 요 뒤에 있는 도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에 의한 도로까지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연결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땅서부터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거니까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 거예요. 도로인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잔금을 냈더니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놨죠? 여기 보면 촬영 일단 보게끔 되면 여기는 2월 3일에 촬영 잡으면 여기 도로 자동차 다니고 있죠? 1년 후에 3월 불날 봤더니 여기 뭐야? 이 막아놨죠? 이 공장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막았잖아요. 이 막은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막아놨죠? 이쪽도 막고 저쪽도 막고 막아놨습니다. 막아놨다 봤는데, 자, 보시오.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여기에 보면 이 도로를 이용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여기를 도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건축 허가 받은 것이 배치되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건축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변호사한테 설명을 했죠. 변호사를 설명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이 낙찰을 받으신 분이 앞에 계신 분이거든요. 낙찰을 받으신 분인데 이제 유튜브 보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러 오셔갖고 제가 이제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저한테 이제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낙찰을 받고 천안에서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변호사가 진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민법을 가져가면 져요. 건축법을 아는 변호사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봤을 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지목도 도로로 바뀌어 있고 포장도 돼 있고 건축허가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명확한 건데 저는 이거 이기는 건 별로 안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한 변호사는 제가 건축법을 다 준 변호사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소송이 잘 돼가지고 이건 판결이 된 얘기입니다. 판결. 설치된 흙더미와 파이프를 철거하고 나왔죠? 통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나왔죠? 치우라고.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통행들을 통행할 권리가 있음에도 채무자는 별지더미 각 차례에 연결한 분 흙더미 등을 설치하여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또 앞으로도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왜요?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한다. 앞으로 또 치워놓고 나중에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막을 수 있으니까 명한다. 담보를 제공 조건으로 이를 이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담보를 얼마 내라? 2천만 원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냥 내주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대편이 얼마나 못되게 군다는 거를 판사가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다 보니까 판사님도 화가 나니까 니들 2천만 원 어떻게 한다? 보조금 내놔. 또 막 그러는지 몰라. 너. 이렇게까지 해서 판결문을 받는 거다.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모든 변호사가 이걸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개발행위하거나 이런 법을 아는 변호사는 그걸 가지고 판사님한테 이렇게 다 됐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이렇게 도로를 쓰는 걸로 하고 도로를 이렇게 쓸 때 사용수납하고 사용료 돈 다 낸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도로대장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저기만 마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판사님이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엇비슷해야지 되는데 엇비슷하지도 않은 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아,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냥 간단하고 기본이라고, 이런 거는. 간단하고 기본이다. 어려운 게 아니라, 뭐, 대뚱막뚱하고, 뭐, 잘해야지, 이거 잘못해야지, 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아주 간단한 거라고.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이 기본은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건물이 2011년 5월 30일 이후해졌으면 도로재단까지 올려 있어야 되는 거고 1962년도 이후에 지었으면 건축법상 도로는 인정했다는 뜻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서 국가재건 최고의 회의라고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지적법 만들어 놓고 건축법 만들어 놓고 도로법 만들었는데 지적법, 건축법, 도로법을 62년도에 만들기 전에는 천황폐하에 뭐 시가지령, 도로령, 지정령 이런 것이었는데 제일 먼저 62년도에 바꾼 것이 그때부터 바꿔서 그때부터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1962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196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사용승낙만 받아서 건물을 지었고 2011년 5월 32일부터는 사용승낙을 받으면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고 2011년 5월 30일 이전에는 조선시가지형으로 만들어진 도로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뭐라고 얘기하면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해서 사용승낙을 안 받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그렇게 3단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이것이 개인 땅인 경우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아도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으로서 포장이 돼 있다 그러면은 아니 국민이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승낙을 안 해준다 그러고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얘기는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 땅인데 국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 현황도도 큰 문제가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개인을 갖고 있으면 개인이 시비를 걸 수 있지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갖고 있고 포장을 해놨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장을 해놓고 개인한테 너 사용성을 못해줘 이러는 국가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절차상에 담당 공무원은 좀 뭐가 필요한데 해주된다니까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해서 이 지목을 포장까지 해놓고 지목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왜 지목을 안 받고 지목을 도로로 바꿔놔라.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포장되어 있는 임야를 지목을 도로로 바꿔서 판결을 받아서 도로로 바꾸게끔 되면 국가가 갖고 있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아 이것이 해결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데 아는 사람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저는 별거 아는 거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나는 별로 힘 안 들었는데 나 가르쳐 드린 한 개도 힘 안 들었어. 근데 아는 사람은
돈을 얼마를 줘도 안 아깝다고 그러고 또 했다고 해서 먼저 번에 우리 수강생들 다 모시고서 100만 원치 술도 샀잖아요. 부모는 그렇게 된 거라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목이 대지일 때의 건축법상 도로만 가지고 따질 때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 개발행 허가를 할 때는 지금 건축법에서는 건축법만 가지고 따지니까 얘기가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법 안 봐요. 개발행 허가를 보는 거고 개발행 허가에 대한 걸 보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또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잠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정기 과정에 이제 2시간 반씩을 한 4번을 강의하니까 그때 들어야 되지만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땅에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물을 건축하려면. 개발행 허가에는 도로와 하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있으면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하수도까지 같이 허가를 받은 걸로 전기까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걸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뜻은. 근데 개발행 허가에서는 달리 도로도 확보해야 되고 배수로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수도법에도 맞아야 되고 건축법에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하수도 사업증 받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의 담당자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이거는 뭐예요?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지목은 자 그런데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샘플로 보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여기에 집이 지어져 있는 거를 제가 샘플로 나왔는데 여기에 지적된 표시되어 있는 건 요거를 제가 가지고 중심으로 잡은 겁니다. 요 하나 위에 하나 오른쪽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지적되어 있는 건 요겁니다. 표시했죠. 하나 위 요 땅이죠. 하나 땅은 옆에 땅이죠. 자 여기 156 여기 대지로 돼 있죠.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집이 지어져 있고 여기에 보면 대지도 있는데 요 번지수를 보게끔 되면 사용 승인일이 2021년 8월 15일이죠. 그럼 지금부터 몇 달 전이에요? 3, 4개월 전에 건축준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지적도상을 보게끔 되면 지적도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3, 4개월 전에 받았는데 여기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도 여기 허가를 받았죠. 받았잖아요. 허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뭘로 허가를 받았냐면은 여기 보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여기 건축허가 받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여기 있는 건물이 62년도 이전서부터 있었어 가지고 여기는 마을 안길이라고 봤기 때문에 현황 도로를 가지고도 지목이 건축법에서는 그냥 동도로 이용한 건축허가 난 적이기 때문에 또다시 사용수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걸로 여기는 건축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근데 똑같은 땅인데 이게 현황도로도 마을 안길이죠. 여기 뭐가 있죠? 지목이? 전이죠 이거는. 전은 뭘 받아야 되죠?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죠.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는 아까는 건축법에서 동도로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데는 또다시 사용수허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개발행이 그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 전은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하수 사용수납하고 도로 사용수납을 받아와라. 그러면 건축법에 동도로 인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데 안 받아도 되지 않냐? 그럼 건축조례지 도시계획조례는 그거 없지 않냐? 우리 도시계획과서는 건축조례 안 봐요. 도시계획조례 보지. 도시계획조례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나란히 붙어있고 똑같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지목이 대진경 건축허가 나는데 지목이 전인경을 안 날 수도 있다 이럽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그럼 지목이 대지면은 무조건 건축허가 나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 땅이죠.
지목이 대지죠. 네. 옛날에 이 땅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사면서 건물이 폐가 수준으로 사람 살수 있지 않으니까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동도를 이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건물을 허가를 받으면서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적이 있으니까 허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되는데 이 사람이 허물어 버렸죠. 허물어 버리고 몇 년이 지났죠. 그러면 새로 건축허가를 낼 때는 오늘의 건축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오늘의 건축법에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가 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지는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보면은 땅 주인이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핵심이 뭐냐면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적상 도로가 없을 때도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 두 번째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없을 때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건축법에서도 맨 처음에 도로를 만드는 사람은 돈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도로를 내준 사람은 돈을 한번 받았잖아요. 한번 받았으니까 그걸 3번, 4번, 5번 또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그 도로를 이용한 사람은 상식을 안 받고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지 맨 처음에 건축부상 대지로 돼 있다고 해도 맨 처음에 집을 짓는 사람은 도로를 만들려면 돈을 내라 이런 뜻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 도로에 대한 가장 큰 틀이에요. 그렇지만 조금씩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목이나 옆에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것은 이제 다음 달 정규 과정 때 설명하는데 오늘은 도로에 대한 핵심 문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핵심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건축법만 보는 땅이냐 개발행 허가도 보는 땅이냐, 땅 주인이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냐 개인이 갖고 있느냐,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겠다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를 맹지에 도로를 만들 수 있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땅을 투자하는데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도로가 있는 땅과 도로가 없는 땅의 땅의 가치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 몇 가지만 알으면은 1년에 하나 사서 하나 도로 없는 땅을 한 개만 도로를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1년 먹고 삽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12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